은퇴하고 나니 시간은 넘치는데 마음은 텅 빈 느낌 혹시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길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문득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평생 취미 하나 없이 살아온 걸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 3가지만 실천하시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취미 3가지.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바꾸게 될 겁니다. 60대 이후 우리가 진짜 마주하게 되는 건 바로 시간의 여백입니다. 처음에는 여유로 느껴지죠. 드디어 내 시간이 생겼구나. 그런데 이 여유가 한 달, 2달, 석 달 지나면서 점점 고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어느 순간 우울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20년 넘게 시니어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취미는 단순한 놀거리가 아닙니다. 취미는 삶을 다시 채우는 기술입니다. 우울과 고독, 그리고 사회적 단절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취미는 그냥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 종단 연구 결과를 아십니까?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의미 있는 일상과 좋은 관계였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는 바로 그 2가지를 모두 채워줄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 걷는 배움. 신체와 두뇌를 동시에 깨우는 기적. 첫 번째 취미는 걷는 배움입니다. 걷기와 학습을 결합하는 겁니다. 이게 왜 최고의 취미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기만 해도 이미 충분히 좋습니다. 돈이 전혀 들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뇌 건강, 관절 건강, 마음 건강을 모두 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60대 이후의 걷기는 반드시 배움과 결합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노년기에 가장 빠르게 퇴화하는 게 바로 인지 기능입니다. 뇌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굳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동시에 학습을 하면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뇌가 폭발적으로 깨어납니다. 실제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걷기와 인지 활동을 동시에 하는 노인들의 해마 크기가 평균 2%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데 이게 커진다는 건 치매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이어폰에 학습 콘텐츠를 넣습니다. 오디오북이나 공공도서관 오디오 자료, 팟캐스트 강의, 유튜브 교양 강의 등 무료 콘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역사, 인문학, 건강, 심리학 뭐든 좋습니다. 본인이 궁금했던 주제를 고르시면 됩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정해진 코스를 걷습니다. 20분에서 4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셋째, 집에 돌아와서 3줄만 적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핵심 문장 하나, 그리고 느낀 점 2줄이면 됩니다. 노트에 적어도 되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딱 3주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이 취미가 이렇게 강력할까요? 첫째,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걸으면서 뭔가를 배우는 순간 하루의 목적이 생깁니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의 기대가 됩니다. 둘째, 신체 기능이 되살아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폐 기능을 높이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셋째, 학습은 자존감을 되살립니다. 노년기에 가장 큰 상실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 순간 내가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시면서 스스로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다고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만 제안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30분만 걸으시면서 마음에 드는 강의 하나 들어보세요.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그분은 상담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70세에 알게 됐어요. 요즘은 손주들한테 제가 배운 걸 가르쳐 주기도 해요. 여러분, 걷기는 몸을 살리고 배움은 존엄을 살립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는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취미 말벗. 취미는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취미는 말벗 취미입니다. 정확히는 대화력을 키우는 취미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관계 능력입니다. 직장을 떠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대화할 사람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어느 순간 나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오래 살게 하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관계, 단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말벗 취미입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매일 한 명과 3분 대화를 합니다. 가족이어도 좋고, 이웃이어도 좋고, 편의점 직원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대화 후 좋았던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상대방이 한 말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낯선 사람과 짧은 인사를 나눕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산책로에서, 동네 슈퍼에서 짧게라도 인사를 건네보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걸 딱 3주만 해보세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이 취미가 중요할까요? 첫째, 대화는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말하기, 듣기, 공감하기는 노년 뇌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관계는 수명을 늘립니다. 실제로 미국 브리거명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노인은 고립된 노인보다 사망률이 50% 낮다고 합니다. 담배를 끊는 것보다 효과가 큽니다. 셋째, 대화는 우울을 막습니다. 말을 한다는 건 내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행위입니다. 감정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이 정리되고 안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스마트 스피커에게 말을 거세요. 요즘은 AI 비서가 정말 똑똑합니다. 대화도 되고 일기예보도 알려주고 노래도 틀어줍니다. 책을 읽고 나서 혼잣말로 요약해보세요. 소리내서 말하는 순간 내용이 정리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리포트해보세요. 마치 뉴스 앵커처럼 말입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감정이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남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상담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말문이 막혀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과제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딱 3분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누구에게든 간단히 인사만 해보세요. 날씨 이야기, 오늘 저녁 메뉴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그분은 상담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대화가 늘자 하루가 살아 움직였어요. 부끄러움이 사라지니 젊은 시절의 나를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경비 아저씨랑 날마다 농담도 주고받아요. 여러분, 대화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 공짜 취미가 우리를 다시 사회 속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 삶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세 번째 취미,
나눔과 봉사,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쁨. 세 번째 취미는 나눔과 봉사입니다. 정확히는 사회적 기여 취미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큰 상실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단숨에 치유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봉사입니다. 왜 봉사가 취미일까요? 첫째,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할 수 있는 봉사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사회적 의미가 생깁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일정이 생깁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복지관 봉사, 이런 일정이 생기는 순간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넷째, 삶의 활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봉사는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럼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전혀 들지 않는 봉사활동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복지관 도우미, 식사 배식, 청소, 안내 등 간단한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반찬 나눔, 내가 만든 반찬을 이웃 어르신께 전달하는 봉사입니다. 공원이나 하천 청소,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손주를 돌보듯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봉사입니다. 전화 말벗 프로그램, 집에서 전화로 독거노인과 대화를 나누는 봉사입니다. 반려식물 나눔, 내가 키운 화분을 이웃과 나누는 것도 훌륭한 봉사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봉사, 동네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중요한 건 체력 수준에 맞게 고르는 겁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봉사가 왜 이렇게 강력한 취미일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고혈압 발병률이 40% 낮고 우울증 발병률은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봉사는 우리에게 목적을 줍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도왔다. 이 한 문장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봉사는 우리를 사회로 다시 연결합니다. 고립감이 사라지고 소속감이 생깁니다. 봉사는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시면서 스스로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다고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께 단 하나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복지관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식사 배식이나 청소, 뭐든 좋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데 한 달 후 그분은 상담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삶을 삽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복지관 어르신들이 저를 기다립니다. 제가 만든 김치를 좋아하신다고 다음 주에 또 가져와 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가장 빛납니다. 봉사는 그 빛을 되찾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은 취미는 나를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취미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취미는 존엄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의 마지막 챕터를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취미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걷는 배움, 걷기와 학습을 결합하세요. 몸이 깨어나고 뇌가 살아납니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의 기대가 됩니다. 둘째, 말벗 취미. 매일 3분 대화를 시작하세요. 대화가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람이 됩니다. 셋째, 나눔과 봉사.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를 도우세요.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큰 기쁨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두 번째 봄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기 전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루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만 실행해 보세요. 30분 걸으며 오디오북을 듣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든, 복지관에 봉사문의 전화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이미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지내는 지인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지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